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독해력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독해력.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해요입니다. 추론하기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려면인데요. 이건 어찌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와 있는 건 이해하기도 바쁜데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론한다. 무슨 뜻일까? 근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추론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서 이제 1회 봤는데 결말에 얘네 둘이 서로 잘 되겠다. 아, 쟤네 둘이는 싸우다가 헤어지겠네. 우리 짐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추론인데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때 어떻게 하죠? 1회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그런 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 그럴 듯도 한데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글의 내용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드러나지 않은 내용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우리 3학년 과정에서 사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뭐였냐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요. 즉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글에 어려운 낱말 또는 생략된 내용이 나올 때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 앞뒤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이 뭔지 짐작을 해봤잖아요. 낱말의 뜻부터 시작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일 거야.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런 인물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 우리 이런 활동 했다고요. 짐작하기는 이렇게 글의 내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이해가 사실은 우리가 글 내용을 읽는데 보다 흥미롭게 재미있게 글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 6학년 볼게요. 딱 나오죠. 그래,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인지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추론이라는 게 글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는 거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는 추론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추론은 진짜 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에 제시된 정보를 잘 살펴보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앞뒤 문장이나 글의 흐름과 어울리는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추론해야 한다는 거죠. 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읽기, 글의 흐름과 정보를 살펴서 그래서 빠진 내용이나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며 읽을 수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 등장인물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라고 하면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 또는 인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라. 상상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런 활동 우리 해봤죠. 그리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서 사건의 전후, 앞과 뒤를 추론하면서 읽는 겁니다.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이 앞에는 이랬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뒤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낱말의 의미도 짐작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추론을 할 때는 글에 나온 정보, 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추론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어야겠죠? 글에 나온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글에 나오는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해야 한다. 자, 그러면 독해 원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까지 연결되는 독해 원리. 짠! 글의 내용을 짐작할 때에는 글의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 모두가 정보가 돼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거죠. 주제나 주장은 핵심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세부 정보에 해당하는데 글의 모든 내용이 추론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에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낱말의 의미 또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추론인지를 묻는 문제 또는 추론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 또는 여러분이 직접 추론해 보도록 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이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추론을 하라고? 그래요. 나와 버립니다. 수능에는 글의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인지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을 고려할 때 이런 단서가 앞에 들어있는 거죠. 앞뒤 내용을 통해서 우리 기억의 의미를 추론해 봐라. 그러니까 추론한 내용 가운데 말은 되는데 문맥에서 그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런 추론은 올바른 추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리되나요, 여러분? 우리 추론하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독해 원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해라? 그래요. 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 파악이 먼저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걸 바탕으로 그렇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중심 문장만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단서가 되니까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보고 추론한 내용이 글의 내용 중에 어느 부분과 관련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관련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건 올바른 추론이 아니거든요. 찾아보고 글의 정보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추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 독해는 언제나 꼼꼼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